2021년 그 추운 겨울밤에요. 인천 거리에서 택시 잡으려고 발 동동 구르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당시 극심한 승차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택시 부재 전면 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휴무일을 없애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해결책이 오히려 기사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져서 벌이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하소연과 함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천시 택시 부재 다시 도입해야 하는가? 네, 이건 단순히 택시 숫자를 조절하는 그런 행정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부재 재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렵게 되찾은 영업의 자유를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영업권이 있습니다. 저는 부재라는 그 낡은 규제의 칼을 다시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부재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2021년의 부재 해제는 선의로 포장된 정책 실패였습니다. 심야 승천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가 택시 시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셈이죠. 이건 통계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부재 해제 이후에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기사 한 분당 평균 수입이 체감장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많은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회사에 내야 하는 그 15만 원 남짓의 산업금을 채우기조차 버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네, 수입이 줄었다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꼭 부재 해제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다음날 새벽까지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운전하는 이런 살인적인 노동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도로 위 모두를 위협하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걸 증명해요. 인천시가 581명의 기사님들께 직접 물었더니 무려 68%가 부재 해제는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절박함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좀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재는 개인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일 뿐입니다. 경쟁이 심화된 책임을 왜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건가요? 개인 택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은 쉬어라 하고 강제로 운행을 막는다는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면요.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과거 부재는 중형 택시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규제를 다시 가져오는 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재 해제의 순기능을 봐야 합니다. 하루 약 3,000대의 택시가 추가로 자유롭게 운행하게 됐습니다. 기사 개인에게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고 시장 전체로 보면 공급을 늘려서 시민 편의를 높인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4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건 좀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생각이 갈립니다. 하루 3,000대가 늘어난 것이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급 과잉이 되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가 개인, 법인 합쳐서 14,000대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제한 없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금 제도는 기사들의 목을 조르는 기폭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급량 자체를 조절하는 부재제 도입이나 실질적인 감차 정책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의 본질일까요? 저는 공급량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법인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산업금 제도 말입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수입이 많든 적든 매일 고정된 금액을 회사에 바쳐야 하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이 기사들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의 영업권을 제한해서 법인 택시 회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구조적 문제를 덮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법인 택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꿎은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은 결국 법인 택시 문제는 법인 택시 안에서만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는 인천이라는 하나의 운송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쪽의 무제한적인 공급 확대가 다른 한쪽의 생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실패로 봐야 합니다. 기사님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왜 다른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어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 산업금 제도를 직접 손보는 것 같은 그런 내부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산학금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완전 월급제 등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죠. 하지만 당장 기사들의 소득이 20% 넘게 급감한 이 비상 상황에서 그 수십 년 묵은 제도가 개혁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폐렴 환자에게 체질 개선이 중요하니까 운동부터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열을 내릴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비유는 적절하지만 그 해열제가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드는 약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영업의 자유는 개인 택시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부재는 이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권리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시 조사 결과 68%의 기사가 부재 해제를 부적절했다고 답한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68%라는 수치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그 조사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개인 택시 기사와 법인 택시 기사의 비율이 어떻게 됐고 또 응답률은 어땠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응답자 대다수가 법인 택시 기사였다면 그 결과는 법인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어도 이걸 전체 택시 기사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해당 조사는 법인과 개인 기사를 모두 포함했지만 아무래도 소득 감소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법인 기사님들의 응답 비중이 높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생존권은 다른 어떤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아닌가요? 물론 생존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집단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만약 택시 부재가 재도입된다면 다음에는 어떤 업종의 자영업자가 과당 경쟁을 이유로 영업을 제한당하게 될까요? 문제의 해결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산업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법인 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책임지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구조개혁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수십 년 된 업계의 관행이고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사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완전한 부재 재도입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논의해야죠. 예를 들어서 인천연구원이 제안한 운행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력적 운행 제한 방식 같은 것들이요. 데이터 기반 규제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언뜻 듣기에는 더 과학적인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점에서 부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핵심은 무조건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급이 과잉인 시간대나 요일에 일부 차량의 운행을 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부재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죠.
아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택시 감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언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탄력적 운행 제한이라는 것도 결국 누군가는 운행을 제한당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인위적으로 특정 그룹에게 불리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위험은 없나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택시 문제는 단순히 인천 안에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경기와 연결된 수도권 전체 교통망의 일부거든요. 인천만 따로 규제를 조였다 폈다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자칫하면 더 큰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운수 노조조차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섣부른 정책 도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문제는 산업금입니다. 공급을 줄여서 문제를 덮으려는 건 결국 통증이 심하다고 진통제만 계속 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하지만 그 진통제가 없으면 환자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요? 부재 해제 4년의 결과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소득 감소와 극심한 과로라는 명백한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사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재제 도입을 포함한 공급 조절 정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재라는 낡은 규제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쟁 심화의 책임을 개인 택시 기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진짜 원인인 산업금 제도와 같은 법인 택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비효율과 갈등만 날 뿐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인천 택시 문제는 단순히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라는 그 절박한 외침과 개인 택시 기사들의 영업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정말 첨예하게 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죠. 결국 인천 택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자유 경쟁이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고 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비단 택시업계만의 딜레마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과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될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 논의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규제 방식이나 산업구조 개혁 같은 대안들이 단순히 인천 택시 문제를 넘어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